안녕하세요. 오후장의 눈여겨볼 종목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완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돈 되는 트렌드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하는 금리 인하 결정, 자동차 부품주 눈여겨보자. 오늘의 돈 되는 트렌드입니다. 오늘 하늘이 깜짝 금리 인하를 했고요. 바이오와 게임주들의 투심이 다시 살아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금리 인하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를 조금 눈여겨보자 들고 오셨어요. 네. 많은 분들은 요거를 조금 들고 오지 않으셨는데 그죠? 사실 자동차도 이 할부 금리, 오토론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바뀌는 그런 섹터잖아요. 네. 다 얘기하셨어요. 제가 오늘 그림을 뒤에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앞에서 우리 권미정 앵커가 이미 뭐 닭김새를 채고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좀 더 그래도 자세하게 우리가 왜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챙겨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금리 인하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라는 건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봤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우리나라 시장이 좀 부진하구나, 경제가. 그래서 생각보다는 깜짝 금리 인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다고 보고, 두 번째는 물가 상승보다는 좀 더 성장에 무게를 두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같은 구간은 우리가 원화 초약세 구간입니다, 사실. 원화 초약세 구간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수입 물가가 엄청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통화량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양적 완화가 있고 하나는 이제 금리를 하락시키는 게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이제 고용이 증가하면서 대신에 부작용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통화량 감소를 선택하고 그러나 통화량 감소를 선택하게 되면 물가가 안정되고 고용이 또 감소하는 또 부작용이 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면 또다시 한 번 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이런 움직임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경기 선순환적인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또다시 통화량을 증가하는 상황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고용이 증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대신에 물가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번에 한국은행에 대한 선택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금리 인하를 선택했을 때 그에 따른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뭐냐라는 건데 다음 그림 보시면 자, 우리 앞에서 권미정 앵커가 설명했던 것처럼 바이오 헬스케어나 또는 IT, 건설, 부동산, 신성장 산업 이런 종목군들이 보면 뭔가에 대한 이제 확정적인 이런 투자가 망설여지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보면 바이오 헬스케어가 형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형체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과연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임상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이런 불확실함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건데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기가 여간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상황에 대한 그만큼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증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다 저금리에 좀 더 유리한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쪽을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사실 이제 자동차 업종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2023년도 12월 달에 앨런 머스크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때 얘기했던 것이 미국은 84개월 할부였거든요. 자동차를 구매할 때. 근데 그럼 84개월 할부면 7년입니다. 근데 7년 동안 고금리, 미국은 할부 금융이 7%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앨런 머스크가 발언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신차 구매를 할 때 이 할부 금리에 대한 추이를 보면 과거에 미국에 대한 자료인데 우리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나가면서 미국이 점진적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 그 시기를 보면 그때 할부 금리에 대한 부분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더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느냐라는 건데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리가 2022년도 현대자동차에 대한 할부 금리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2022년도는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런 금리 인상을 하던 시기에 2.7%에 대한 할부 금리가 5.9%까지 올라왔어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니까 할부 금리에 대한 부분도 올라가면서 당연히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5.9%의 할부가 있을 때와 2%의 할부가 있을 때, 당연히 2%의 할부가 있을 때 좀 더 신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는 거죠. 실제로 저도 이걸 경험했던 것이, 저는 2.5%짜리 할부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6%짜리 할부로 바뀌었습니다. 2배 넘게.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구매에 대한 부분 자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할부 금융이고, 이게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오늘 자동차 부품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련된 기업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기업이 이제 SL이라는 기업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SL은 아시다시피 자동차용 헤드램프를 제조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요즘은 이제 앞에 이제 전조등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대부분 다 LED로 바뀌어 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 LED에 대해서 이제 선두주자 기술적인 부분이 입증됐던 회사가 바로 SL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SL이 지금 보면 최근에 주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다가 저가 매수가 조금 유입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11월 28일 날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한 4% 정도 올라오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과정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주가에 대한 부분이 한 번 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PHA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HA 같은 경우에는 오늘 1.6% 정도 반등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자, 이 기업이 최근 들어서 한번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 이 기업이 리비안에 대한 부분에서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각되면서 이슈가 한번 됐었거든요. 리비안은 아시다시피 미국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미국의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리비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포드사 와도 관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PHA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저렴한 가격대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상로 대표님의 별명이 차상로기도 하시잖아요. 자동차주를 워낙 잘하시기도 하시고 수익률도 또 높은 수익률을 거둔 적이 있으셔서 그런 별명에 붙으셨는데 오늘 SL과 PHA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동차주들이 사실 우리가 작년부터 자동차주 엘라바마 조지아 공부를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네. 하지만 그 이후로 주가가 대부분 다 빠졌거든요. 그때 보면 2배 내지 3배씩 더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자리는 저는 저의 차성로라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의 이름에 걸맞도록 지금 자리 정도는 다시 한번 사볼 수 있는 자리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는 다시 살 자리가 왔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의 수익률 탑5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AS 종목을 보기보다는 이제 깜짝 금리 인하가 됐지 않습니까? 네.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도 뭔가 투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할 때일까요? 동특이전이 가장 어둡다. 동특이전 세력이 가장 어둡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터널이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양상이었지만 이번 현 정부에 대한 결정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서든 경제를 다시 한번 살려내겠다는 의지가 한국은행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보고, 저는 그래도 주식시장은 현재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결국에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도 전쟁 종식이거든요. 그런 전쟁 종식을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이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한 장사꾼입니다. 그런 장사꾼에 대한 마인드로 봤을 때 전쟁 종식 이후에 올 수 있는 재건과 그리고 경기 부양을 보면서 지금 포석을 깔고 있는 거라고 본다면 지금 국내 증시도 저렴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낙폭과대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는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낙폭과대주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카페24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튜브 보시다 보면 한 번씩 밑에 그 쇼핑 광고가 밑에 배너로 붙어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유튜브에서 이제 쇼핑 부분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지금 이제 좀 더 추가적인 매출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카페24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카페24에 대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사실 유튜브와에 대한 연계 이슈가 지금 당장 됐던 것이 아니라 2달 전에도 이슈가 한번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걸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면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올라올 때 개인 투자자들이 한번 매도가 나오면 투매 물량이 나타났었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온 과정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목표까지 돌파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39,500원, 그 손절가는 31,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생로의 텐텐베거 원픽은 카페24입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